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참 지루합니다. 변동성 진짜 끝이 없고요. 전쟁이라는 이슈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장은 밀리는데 그 안에서도 코스피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갈피를 못 잡는 투자자들 지금 또 사는 게 맞았던가 하는 생각 오늘 분명히 하고 계셨을 겁니다. 자, 오늘 시장 마무리 한번 점검을 하면서요. 내일을 위한 준비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쟁 대 8,000포인트라고 오늘 제가 한마디를 정해봤어요. 네, 8,000포인트, 노무라증권에서 코스피 8,000포인트 충분히 갈 수 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놓죠.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코스피는 큰 폭의 하락을 또 한 번 시연해냅니다. 3% 넘는 하락으로 대형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이어졌던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바이오주들의 상승 탄력도가 좀 붙어주죠.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았더라면 더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확실히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수부터 볼까요? 코스피 5,46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최저 수준에서 장을 막아봤던 오늘이었고요. 삼전닉스 잠시 뒤에 주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들이 주가를 좀 많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에서 좀 있었는데 바이오가 워낙에 강했고 시총 상단에 그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내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또 장을 마쳤죠. 2%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얼마나 빠졌길래 보시죠. 4.7%의 하락이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 넘는 급락이었습니다. 구글이 내놓은 터보퀀트 기술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극도로 낮은 기술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이제 막 수요 측면에서 이제 뭔가 여유가 생기는 것인가? 라는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또 급락 나왔다가 뒷날 보란 듯이 또 이만큼 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이번 달 내내 봐와서요. 내일은 또 어떤 움직임 보일까 궁금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단 종목들의 움직임은 일제히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표 반도체주들의 하락세도 그랬고요. 이제 2차 전지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역력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전, 조선 등등에서요. 자동차까지 모두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왔던 그나마 KB금융 정도 한 2% 가까운 상승 시총 상단에서는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확실히 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보죠. 네, 일단 알테오젠의 호재가 어제 전해졌지 않습니까? 정규장 마감한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넥스트 장에서 굉장한 상승을 보였었던 알테오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이오젠과 SC 제형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시장을 맞이했던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반적인 다른 종목도요. 어디 있습니까? 알테오젠, 여기 6%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38만 1,000원 선. 그 외에도 코롱티슈진 7%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임상 3상 지나가는 그 약이 있는데요. 그 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바이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싹 오는 가운데 거리가 있는 기업들의 상승 탄력도가 확실히 붙는 모습이었죠. 코오롱 티슈진 그러했고요. 헬릭스미스, 바이오솔루션, 코오롱 생명과학 등등의 상승세도 괜찮았다라는 거 오늘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스페이스X 어제 여전히 눈여겨볼 만하다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상장 절차를 밟는다고 하죠. 이제 6월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X의 움직임에 관련주들 누구 봐야 되나 계속 또 한 번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피어가 여전히 오늘 선두에 섰습니다. 8% 넘는 상승이었고 저희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주 IB 투자 5% 가까운 상승,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요. 역시나 강세로 보였고 그 외의 몇몇 종목들도 좀 덜 오른 종목들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 챙겨봤는데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어서 요 며칠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탈플라스틱 관련한 나프타 관련한 이슈에 이거에서 탈플라스틱, 뭐 포장재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가 붙잖아요. 석유화학 전반 원료로 이제 쓰이는 나프타가 이란 전쟁으로 하여금 이제 뭔가 이제 그 공급이 중단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갖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프타가 부족할 때 조선, 전자반도체, 포장, 건설 자동차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원료가 지금 공급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거로는 딱 종량제 봉투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마다 동이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보유 물량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재기에 이제 몰입하는 그런 모습이던데, 그러게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나프타 수급 현황입니다. 관련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워낙에 이제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냥 훑고 지나갑니다.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많이 밀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부각이 됐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도 체크 해보시죠. 네,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오늘은 이달의 위원 김도형 위원과 시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쟁에 대한 이슈는 계속 오늘도 진행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가운데 또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또 터지면서 시장은 또 눌림이 나왔는데요. 이달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떤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메모리 업계의 악재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특히 구글이 AI에 대한 이러한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증시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만 현재 시장은 이번 달 초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만들었던 코스피 지수 보시면, 자, 코스피 그 5,000에서 5,800 사이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매매는 공포와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뭐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니다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매매, 즉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던 분이신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재 시장의 승자는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아닐까 봅니다. 자, 전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고 또 트럼프의 자택인 마로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죠. 이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현재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조금만 더 전쟁이 지속된다라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란도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단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굉장히 나를 세우고 있는, 드러나는 부분에서만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일 메모리 업계를 흔들었던 구글 이슈,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구글 이슈가 메모리 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이 반응한 것만큼 큰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 포트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기민하게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말 그대로 중장기로 내다보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반도체 섹터가 잠시 조정이 나오는 사이에 여러분들 통신 장비 섹터나 그리고 우주 항공 쪽들로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의 흐름보다는 테마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이나 또 이렇게 그 스윙 전략 같이 병행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한 종목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먼저 제노코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동종목은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인데 항공 우주나 방산, 통신 관련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항공우주의 한국항공우주의 자회사로 향후 한국항공우주가 수주하는 모든 기체에 대한 이러한 전자부품 우선 공급권이나 공동개발 기회를 확보하고 있어서 하나그룹이 지분 인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제가 본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34,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 금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가 목표가를 살짝 상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38,000원으로 상향해 드릴 테니까 또 수익 챙기신 분들은 추가 상승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놓고 38,000원. 네. 이렇게 나오는 전략들도 잘 챙겨야 되더라고요. 요거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예. 생각해보면 이번 3월도 이제 끝자락이잖아요. 어느새 날씨도 따뜻해진 거 보니까 확실히 봄인 것 같습니다. 3월의 끝자락. 김도혁 위원님, 네. 3월은 진짜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사건 투성이었고 뭐 매일매일이 역사에 기록될 날들이 뭉쳐져 있는 듯한 올해 3월이에요.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데 당분간은 변동성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뭐 생각해두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장을 급격하게 성장했을 때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것을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3월 달에 시장이 국내 시장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초죠. 거래소 월 초반 강한 하락 그리고 뭐 블랙먼데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6,4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시장은 5,200포인트 정도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후에 자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거래소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이렇게 그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3월 초반에 강한 급락 그리고 이후에 변동성을 계속해서 축소하면서 지금 우리는 삼각 수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락 부분이 지지선을 잘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매도 자금 이것들은 이제 매수 자금으로 변환될 포인트에 우리는 집중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이 거래소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현재 구간 변동성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선을 좀 더 그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은 이 3월 초반에 있었던 강한 급락을 뛰어넘고 이제는 하방 경직성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구간. 그것이 1월 말에 있었던 2월 초반에 있었던 고점을 지금 지지선으로 받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AI 그리고 우주항공, 로보틱스 새로운 성장이라고 하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 이쪽에는 저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한마디로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인 과열 확대에 따른 그 상승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 한마디로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변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투매에 동참을 하시거나 네. 특히 이제 대장주들을 잡으신 분들은 굳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변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도 산업, 그 안에 주도 대장주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밀릴 때마다 막 간당간당 하잖아요.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진짜 팔아야 되나. 아니면 혹은 오늘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일단 내려놓으셔라라고 계속 말씀 주시는, 중심을 잡아주시는 네, 김도엽 위원님의 시각 챙겨 듣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두 위원님이 이 이슈만큼은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이달의 위원님의 인사이트 첫 번째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나갑니다. 전쟁들이 증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걸 증명했어요? 네, 우주항공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러우 전쟁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또 이번에 이란 전쟁도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전쟁에서 증명된 것이 이제 현대전에서는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등 이러한 그 우주항공 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면서 사실 그 글로벌 국가들이 국방비를 상당히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우주항공 기술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5년 기준 했을 때 글로벌 정부의 우주 예산 1,400억 달러 중에서 방위비가 57%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민간 우주 예산을 오바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이스 X의 상장과 또 올해 내내 계속될 우주항공 일정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다음 주까지 투자 설명서를 제출을 하고요. 또 5월까지 SEC 심사, 그리고 6월까지 수요 확인이나 또 상장에 대한 이러한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우주항공 섹터 전체 이슈를 본다라면 4월에는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아마존의 카이퍼 본격 발사라든가 또 중국의 창의 달 남극 탐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2분기 중에는 우리나라의 누리호 2차 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IAC 국제우주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각국 정부의 투자도 상승 모멘텀이지만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매수 심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뉴스 플로우죠. 주요 일정들이 연달아 포진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속되는 뉴스 플로우로 또 우주 항공 섹터는 올해 내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근 정책 모멘텀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만큼 통신 장비 섹터와 함께 올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우주 항공 섹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통신 장비 섹터, 우주 항공 섹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루미르란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구 관측 인공위성 전문 기업이죠.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형 위성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민간 기업 중 최초로 위성 발사에 성공을 할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위성사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자체 개발한 SAR 위성 루미르 X를 발사해서 스페이스 X하고 또 계약을 맺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발사한 그 위성수와 비례해서 영상 판매 매출 증가라든가 또 레퍼런스 확보에 따른 SAR와 위성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온 이후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1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금일 조정이 나오고 있긴 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종목 더 보고 가자면 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 선봉에 서 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실 거고요. 저게도 초소형 위성 플랫폼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상용 초소형 위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사실 기간이나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4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에 대한 이러한 일정 모멘텀이 있는 만큼 동사 또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루미르와 함께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 두 종목 저희도 눈여겨보면서 흐름 좀 잘 따라가 볼게요.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 두 번째 인사이트도 챙겨봅니다. 김도혁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힌트부터 열어볼게요. 이 정도면 이제 명언이라고 그러네요. 슬로건. 적절한 것 같아요. 위원님이 늘 외치는 말.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십시오. 네. 지금도 유효한 얘기예요. 네, 지금도 유효한 얘기죠. 오늘 반도체 섹터가 뭐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 눌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오늘 구글의 터보컨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메모리의 사용량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이 이슈, 이것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메모리 단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키면서 능력을 극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가 늘어나면 정보 처리, 데이터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죠. 한마디로 이 기술에 대한 성장, 향상이 상당히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딥시크라고 하는 제품이 나타났을 때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막 요동을 쳤던 것을 맞아요. 기억을 하시죠.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로 오히려 AI 산업은 성장의 궤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번에 이 구글의 터보컨트라고 하는 이 제품은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로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I 산업, 특히 이 메모리 산업, AI 산업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한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그래, 물려도 반도체에서 물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이 어디가 피크아웃, 어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일까라고 그게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AI라고 하는 제품들의 경쟁이 사라지는 구간. 지금은 GPU, 또 한 번 CPU가 또 한 번 치고 나오면서 GPU가 중요해, CPU가 중요해.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글의 터보컨트가 중요해, ASIC이 중요해. 이 제품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은 이 산업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구글 터보컨트를 통해서 메모리 단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지금 계속 눈여겨봐야 될까요? 종목을 주신다면 어떤 걸로 갈까요? 네, SK 하이닉스는 제가 저번 주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주식을 하시는 국민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초집중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래소 차트랑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에요. 현재 구간을 선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삼각수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1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지지선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확대, 여기에 ARM 관련된 새로운 칩셋에 대한 니즈까지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우리가 그동안 과열되어 있는 이 과열을 해소하고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안내를 드렸던 삼성전기예요. 1월 2일 날 편입된 종목입니다. 그때 가격이 26만 원이에요. 그죠? 이 구간에서 지금 고점, 그리고 고점 돌파를 딱 하는 그 구간에서 한 8천 원 모자란 50만 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의 조정을 보면 20선을 정말 이쁘게 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LCC와 FCBGA, 기판과 MLCC의 이 가장 중요한 콜라보, 시너지가 저는 조만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정말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바라봐야 하는 종목. 여기에 오늘은 언급이 안 됐지만 SK 하이닉스까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반도체 긍정적인 시각 챙겨보았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였고요. 이제 자리 옮겨서 또 돌아올게요. 네,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의 현황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이달의 위원님 오셨으니까 이 종목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저희 정말 4번 정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또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주신 목표가가 9,000원, 10,000원 뚫어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열어둬도 괜찮을까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조금 전에 제가 그 우주 항공에 대한 이런 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동사는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자회사 솔라스타 벤처스를 통해서 투자를 했죠. 그래서 투자사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투자한 바이오 기업에 또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192%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내내 또 통신장비 섹터와 함께 우주항공 섹터도 보시라고 말씀드렸다라면 그 선봉에 서 있는 종목이 바로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4차 목표가를 또 상향을 해드렸는데 가뿐하게 또 9,000원을 돌파를 금일했고요. 자, 목표가 상향해드린 목표가 부근에서 종가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5차 목표가 11,000원까지 상향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5차 목표가 11,000원 말씀 주셨던가요? 네. 아주 아이비 투자.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야 할 종목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코이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 이제 포트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날 당일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숫자를 봤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전에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전일 시초가로 매수를 했을 거예요. 동종목도 광통신 보안솔루션 장비 제조 기업으로서 여러분들께 광전송 장비 전문 기업이고 광전송에 대한 장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또 양자 기업들이 부각이 될 때 선봉에 서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전일 이날이죠. 전거래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셨다라면 목표가 7,700원을 가뿐하게 돌파를 하셨을 거고요. 이제 목표가 돌파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오늘 음봉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이번에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여러분들 8,500원까지 상향을 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한 수익 축하드립니다. 와, 하루 만에 일단 챙겨봤고 다시 한번 타이밍 왔고 재진이 가능하다라는 시각 한번 눈여겨서 8,500원 선까지 올려다 놓고 있겠습니다. 코이버였어요. 김도혁 위원님의 종목 가운데서는 두산 테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종목도요, 엄청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잖아요. 3번 정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켜서 지금 13만 원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네, 두산 테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확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제2공정, 2나노 공정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테스나를 네.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2월 4일 그리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3월 6일 그리고 3월 17일 3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렸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과 3월 초반 그리고 3월 17일
딱 이 구간, 우리가 저점에서 막 시작하기 일보 직전에서 매수에 대한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본다면 현 구간에서 7만 원짜리가 11만 7천 원까지 움직였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지속적인 상승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정말 잘 보여준 그런 상황이죠. 이후에 사실 쉬지 않고 한 10영업일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대한 포인트,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 니즈의 목적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3만 원 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그런 종목입니다. 하나 더 갈게요. 대덕전자 점검하겠습니다. 럭키세븐 시간 통해서 후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잘 가고 있죠? 네, 대덕전자는 2월 6일과 3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렸어요. 7만 원 미만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9만 원 돌파가 나타났어요.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 FCBGA 관련된 PCB 관련된 대장주의 흐름은 지금도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9만 5천 원 유지하면서 홀딩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새로운 종목을 이제 또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딱 눈에 드셨을까요? 이달의 위원님의 새 종목 어떤 거예요? 네, QSI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반도체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레이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레이저 원천 기술은 뭐 광통신이나 마이크로 LED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젠슨 우리 황 사장님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언급하면서 정말 네. 광통신 테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일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 바로 드릴게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QSI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김도영 위원님의 종목도 듣겠습니다. 위원님도 주십시오. 네, 종목명은 삼형이고요.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커패시터라고 하는 점, 동사는 대용량 필름 커패시터 국내 최강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이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2월 초반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9,500원 돌파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죠. 바닥을 두 번을 확인한 이후에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돌파를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이 더욱더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 가격은 9,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300원 잡고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님의 3형 가격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무료 방송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네, 저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계시죠. 주도주의 여왕이다, 테마의 여왕이다, VI의 여왕이다.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수식어를 붙여주고 계신데, 네. 최근 제가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가 베팅한 종목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갈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통신 장비 테마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그 본 방송에서도 솔리드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전일 이 자리에서 시가 베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23% 상승률이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장 주도주 안에서 다 함께 매수해서 당일 수익을 20%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시장 주도주가 아니면 여러분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시장의 중심에 있는 매매, 시장의 테마의 중심의 주도주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달의 위원 김도영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왔습니다. 이제 돈보기 전략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 없나 점검 들어가죠. 박찬웅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시각을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돈보기 전략으로 시장의 핵심을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란 전쟁. 네, 넘어가네요. 자, 이란 전쟁 이슈로 AI 반도체 섹터가 일단 계속해서 AI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였는데 오늘 그 메모리 사용을 6분의 1로 줄이는 이런 그 터보 퀀트 기술로 인해서 구글이 터보 퀀트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가 급감하지 않을까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사용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AI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오늘의 삼성전자나 기타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은, 즉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핑계거리를 찾는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AI 반도체를 볼 때 지금 현재 3월 수출입 동향이 4월 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4월 1일 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4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2나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이 상황, 파운드리 쪽이 언제쯤이면 실적이 퀀텀 점프할지 그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수출입 동향, 여기에서 반도체 수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요걸로써 반도체의 방향성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반도체 수요는 견조합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베라 CPU 기반의 독립 서버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때 이제 FC BJ 기판 그리고 소캠 기판, 소캠 기판과 FC BJ 기판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실적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덕전자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삼성전기, 그리고 TLB, 또 하나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지금 대덕전자가 하면서 대형주 또 대장주 기판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발이 지금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발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즉 이란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을 풀 캐파로 돌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전을 차단했던 그런 나라들은 다시 원전 개발, 원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풍력과 태양광 쪽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과 태양광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 쪽에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 올리면서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하면은 일단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데, 대형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는 태웅이 SMR 주요기기를 수주를 받으면서 새로운 또 원전 테마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풍력 쪽에서는 당연히 CS 윈드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흐름이 잠깐 조정은 나왔지만
아직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자, 태양광에서는 여전히 OCI 홀딩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비중국산, 네, 요즘에 그 북미 지역의 비중국산 부분에 태양광 패널 쪽, 이쪽이 부각되면서 OCI 홀딩스가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는 9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10년물, 네,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4.3 이하로 떨어지는지, 적어도 유가와 원달러 환율과 10년물 채권금리 어느 일정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이하로 떨어지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곧 있으면은 2월 PCE,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3월 27일인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고용보고서가 4월 3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PC나 고용보고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경로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시장은 확실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며칠 전만 해도 반도체가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제 반도체 장세가 되는가 했더니 또 오늘 며칠 또 급락이 있었고요. 또 한참 동안 바닥을 횡보했던 바이오 종목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바이오 섹터가 대안이냐? 네,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AACR, 네, 미국 암연구학회 AACR 4월 달에 행사가 있는데요. 17일부터 개막을 합니다. 이때 ADC, 네, ADC하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심혈관 메쉬 치료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메인 테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ADC하고 비만 관련,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정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육성, 그리고 세액공제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월 달에 AACR을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 애로 기술 수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3상 결과 예정이 있는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FDA 승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AACR 관련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17일에서 22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140여 국에서 참가를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연구 학술대회로서 국내 참여업체 중에서는 HLB 그룹,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쭉 놓고 봤을 때 뭐 지노맨 컴퍼니, 루닛, 뭐 이뮨온시아 등등이 있는데요. 뭐 ABL 바이오까지, 제가 ABL 바이오 계속 얘기해드렸죠. 리가켄바이오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현재 바닥권에 있죠. 네, 이 방송 보신 다음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리보세라닙과 캄렌리주마, 네, FDA 재심사 완료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이슈가 있고,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유한양행은 그 매출이 로열티 수입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무릎 골관절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네, 3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바닥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 많이 조정이 나오면서 삼천당제약한테 뺏겼죠. 바이오 대장주라는
타이틀요. 하지만 알테오젠 아직 죽지 않았다.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하고 SC 제형에 관련된 그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 2천만 달러를 선급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리가켄바이오인데 리가켄바이오는 옛날에 레고켄바이오입니다. 그런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플랫폼, ADC 플랫폼의 대장 역할인데 ADC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세포를 유도미사일처럼 쫓아가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약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가 ADC 플랫폼 관련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펩트론, 비만 치료제 이슈 있고 ABL바이오, BBB 셔틀,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 관련주로 되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이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주인공 매매 기법까지 딱 적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어렵죠? 빠른 순환매입니다.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 명확한 매매 기준이 필요하시죠? 이때는 화살표 주인공 매매 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 주인공 매매 기법은 뭐냐? 자, 거래량이 플랫하고 캔들이 플랫하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거기에 화살표 신호가 뜬다. 이게 바로 주인공 화살표 매매 기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구름대가 받쳐져 있고 그 위에 화살표 신호가 있으면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최근에 청궁2, 청궁2 엄청나게 팔리죠. 중동에서 이 명중률 96%를 자랑하면서 청궁2가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20조 원, 무려 2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구름대 있죠? 화살표 신호 있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게 출현한 다음에 바로 41%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주인공 매매 기법. 자, 최근에 OCI 홀딩스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구름대에 있고 그 위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화살표 신호 나왔죠. 그 다음에 바로 50% 급등. 자, OCI 홀딩스 태양광의 대표 주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인데 대덕전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구름대 위에 화살표 신호 있죠? 그 다음 화살표 신호 다음에 41% 상승. 자, 구름대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구름대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거 하나만 찾으시면 되는데 화살표까지 있으면은 금상첨화. 확률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자, AS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인데요. CS 윈드는 풍력 발전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윈드 타워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뭐 GE나 베리타스 이런 데 계약을 하면서 수주 잔고도 높고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구름대 위에 있네요. 여기서 발생한 다음에 한번 올랐고요. 또 한 번 저기 이격이 벌어졌지만 주인공 캔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4분의 1 지점 지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AS 종목입니다. 넥스바이오 메디컬인데요. 지금 바닥권에 있고 넥스파우더, 넥스피어 신약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AS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굉장히 높고요.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 이상인데 지금 자리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공략주인데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석탄 관련주인데 석탄이 지금 바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X 인터내셔널은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과 물류 쪽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요.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여기 줄 거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는 43,000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